진화론인가 창조론인가는 오래된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화론의 전문가였던 사람들이 그들의 이론을 포기하고 창조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과학으로 착각했던 다윈의 진화론은 여러가지 벽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지구의 역사를 거짓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화석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더 오래된 지층에서 단일 생물체의 화석이 발견되고 보다 덜 오래된 지층에서 더 복잡한 생물체의 화석이 발견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화석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다윈을 크게 당황시켰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창시자였던 다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래지 않아 독자는 이 부분에 이를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떠오를 것이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오늘 나는 어느 정도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그 문제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종들이 좋은 등급에 의해 다른 종으로 계통을 이어왔다면 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도기적 형태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일까? 아마도 이것은 이 이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하고 심각한 장애일 것이다. 이처럼 다윈의 고백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진화론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학교, TV, 잡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오랜 기간 세뇌를 당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학교 교과서에서 다윈의 핀칫의 그림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이 진화의 강력한 증거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핀칫새를 연구했던 피터와 로즈마리 그랜트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핀칫새의 부리의 변화는 기후의 변화에 의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여 진화론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진화론에 대해 156년 동안 수집된 증거들은 진화론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며 진화론의 허구성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 단세포 동물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된 대표적인 증거로 시조새 화석을 들고 있습니다. 시조새는 진화론에서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형태로 조류의 조상이라고 내세우는 화석입니다. 그러나 1977년 9월 24일 사이언스 유스지가 기사에서 새의 화석이 시조새와 똑같은 지질 시대의 암석에서 발견되었다는 놀랄만한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새가 시조새와 같은 시대에 존재했다면 시조새는 명백히 조류의 조상이 될 수 없으며 파충류와 조류 사이의 중간 형태도 아닌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150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현재 살고 있는 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중간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했을 것이고 따라서 화석에는 중간 형태 종들이 더 많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50만 개의 종들 중에서 오직 시조새만이 중간 생명체의 화석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시조새도 중간 형태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사실상 중간종이 단 한 종도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1980년 시카고 진화론 회의에서는 이런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의 허구성을 스스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화석 기록에서 빠진 고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과학자들이 종과 종 사이를 이어주는 전이 형태의 화석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찾지 못하고 실망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진화론의 허구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편파 보도로 인해 진화론이 받아들여지면서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으며 이들 사이에는 중간 형태의 유인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수년째 세계 곳곳에서 초기 인류의 잔해를 발굴했다고 주장했고 이것을 토대로 교과서에서는 유인원의 계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과학적인 재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증거로 내놓은 증거들이 거짓말이라는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1922년 헤로드 쿡은 콜로라도 옆에 있는 네브라스카주 수 카운티에서 이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람의 이빨과 원숭이 이빨의 중간이라고 보고는 잃어버린 고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빨 하나를 근거로 해 상상으로 전체 골격을 그린 후 동일한 이빨을 근거해 그의 아내도 그렸고 그것을 스코스 몽키 재판에서 진화의 증거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은 돼지의 이빨로 판명되었고 네브라스카인은 가짜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유인원인 필트다우니는 완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필트다우니는 1912년에 우드워드와 도우손이 발견했는데 턱뼈는 원숭이를, 치아와 두개골은 사람과 닮은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재조사를 통해 인공적으로 원숭이의 턱뼈와 사람의 두개골을 결합한 사기극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기극에 40년 동안 속았고 필트다우니는 40년간 진화의 증거로 교과서에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유인원인 루시는 인류학자들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인류 조상의 해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루시 전문가인 영국 과학자 찰스 옥스나드는 16년간 루시의 모든 뼈를 조사하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잃어버린 고리가 아니라 특이한 원숭이일 뿐입니다. 마지막 유인원으로 자바원인은 유진 디브아에 의해 조작되었습니다. 그는 원숭이 해골의 일부를 발견한 후 15m쯤 옆에서 인간의 다리뼈를 발견했고 그것을 합쳐 증거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 그는 양심 고백을 했고 같은 장소에서 2개의 사람 해골도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과학적인 재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사실로 배워왔던 유인원들의 화석들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에서 이러한 화석들이 인류의 진화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있으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 6월 4일에는 미국과 스위스 과학자들이 진화론의 종지부를 찍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현존하는 생물종의 90%는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났으며 생물종은 명확하게 유전적 경계가 나뉘어져 서로 다른 종 사이에 중간종은 없다. 여러분, 이처럼 진화론의 허구성은 과학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고 있던 많은 학자들과 박사들이 진화론을 버리고 창조론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리차드 교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영상을 마치길 원합니다. 리차드 교수님은 대학원 강의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치는 진화론을 사랑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변화를 가다주는 커다란 사건이 다가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진화론에 대해 가르쳤는데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들은 제대로 된 질문들이었고 그들은 3시간 정도 그 질문들로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의 여러 가지 질문에 교수님은 과학적인 대답을 해줄 수 없었고 자신의 건의로 그 질문들을 눌러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교수님은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가 하는 대답들을 곱씹으면서 학생들에게 잘못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나의 대답들이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과 오늘 아침 강의에서 말한 것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점에 분명하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화론은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과학적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양심이 있는 학자들이나 교수들도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양심적으로 창조론을 지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화론은 더욱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난 것이 우연한 진화와 빅뱅을 통해서가 아닌 누군가의 작품이고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